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미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특검법 어제 경찰 수사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명분이 깨졌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의 명분이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민주당 좌파들이 내놨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 뭐가 있습니까? 바로 명품 파우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원 사건도 민주당이 누구 목소리만 들어준 거예요? 박정훈이란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주고 특검을 추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최재형이란 사람,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버 목소리만 가지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최재형의 논리를 깨면 되는 것이고 서울의 소리의 논리를 깨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증거물을 통해서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최재형이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검찰에 카톡 내용을 제출함이 있어서 일부를 빼놓고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200여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여 건. 자, 그리고 그 카톡 내용을 빼기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김건희 여사한테 접촉했을 당시에 카톡 내용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조국을 비하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몰카 공작을 함께 벌였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비판하는 것. 그런 내용들은 싹 빼버린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날이 갈수록 이재명 측에서 윤 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딱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각인시키는 걸 보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그러게요. 조국도 그동안 까짝까짝 페북이나 트윗에서 자기 발언하던데 참으로 동정팔이군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경각심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과 조국에게 반감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펼쳤던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도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몰카 공작을 함께 벌였었던 그 서울의 소리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경각심을 줄이기 위해서 최재형이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밝혔다라는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 측이 핸드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 좌파들한테 물어볼게요. 항상 민주당 좌파들이 매겼던 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수사 중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이 지금 수사를 잘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검찰 특검을 부정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준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뭡니까? 수사가 우선이고 특검이 후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전담팀을 만들었고 실제 그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까지 제출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됩니까?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되죠.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되죠. 세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당사자가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특검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최재형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난 게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재형이 마치 김건희 여사한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뭔가 청탁을 하는 것처럼 다른 접견자들도 쇼핑백 들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실제 검찰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서울의 소리치기 자신들 방송에서 영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 행정관. 거짓말 친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이들의 거짓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재형이 뭐라 그랬어요? 쇼핑백이라 그랬습니다. 쇼핑백. 자, 그래서 이들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형제 여러분들? 쇼핑백이 아니에요. 에코백이래요. 에코백. 네? 실제 이거 청와대 행정관이 면세점에서 받은 에코백이랍니다. 에코백.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에코백 들고 청탁 들어왔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무슨 에코백을 들고 청탁을 해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에코백을 쇼핑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마치 이게 진짜 쇼핑백에 돈 담아와서 청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겁니다. 네? 청와대 행정관이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에코백을 에코백이라고 말하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청탁을 한다, 뇌물을 준다 생각하면은 뭔가 쇼핑백에다가 또는 상자에다가 뭔가 담아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쇼핑백을 에코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저렇게 선전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 밝혀지고 있는 거야.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최재형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최재형이 어떤 연기를 했는지, 실제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선전선동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왜곡되게 선전선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모든 전후 맥락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답으로 안 나오겠죠. 이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문회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 수사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청문회 추진해서 여론몰이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신들은 포기할 수 없는 주제니까요. 이게 바로 좌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쟤네들이 저러는 이유, 결국에는 경찰에서 저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나아가 공수처에서도 저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저렇게 청문회를 추진해서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입법 청문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 팩트로 반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추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특검법은 완벽하게 명분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최재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적 대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카톡 전문을 제출 안 하고 일부를 삭제하고 검찰에 제출한 이유가 사적 대화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최재형 씨, 제가 물어볼게요. 네가 공직자입니까? 네? 네가 공직자예요? 당신이 나누는 모든 내용은요 다 사적 대화예요. 근데 이걸 지금 공적 대화, 사적 대화 나눌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즘은 뭐 사적 대화, 공적 대화가 유행어예요? 유행어야? 아니 뉴스만 나오면 다 사적 대화래. 뉴스만 나도 공적 대화래.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 지금 보시면 민주당 좌파들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해병대원 사건도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실제 특검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보셨잖아요. 수사기관이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경찰의 수사권, 공처 수사권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민주당이 판 만들어준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지금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선전선동으로 특검을 추진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전담팀 만들었어요.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까지 했어요. 그것도 원본 그대로. 네? 최재형은요 삭제하고 제출했지만 김건희 여사는요 원본 그대로 제출했다고요. 특검의 명분이 있습니까? 특검의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특검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의 특검이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준 PD, 우리가 특검을 받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마치 윤 대통령이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마치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 그냥 우리가 고개 끄덕이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실제 지금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수사, 공처 수사 누가 판 깔아준 거라고요? 민주당 좌파들이 판 깔아준 거라고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모순되는 게 어딨어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누가 안 했다고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안 했다고요. 무려 19개월 동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단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누가 협조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협조를 하고 있어요. 카톡을 삭제한 최재형과 달리 원본 그대로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까지 했다고요. 근데 이게 특검이 되는 겁니까?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저들의 물음표를 우리가 함께 던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지금은 저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총공세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밀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여론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긴다고요. 우리 이긴다고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똘똘 뭉쳐서 같은 목소리로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외치면요,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지금 다른 깃발 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깃발. 우리는 이미 2년 넘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왜 이걸 받으면 안 되는지.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소와답지 않게 조금 말을 씹기도 했고요, 조금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실제 목이 좀 나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왜 잠을 잘 못 잤냐면요,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전당대회 문자 일시불과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제 뭐 KBS도 하고 SBS도 하고 TV조선도 하고 채널A도 하고 MBN도 하고 JTBC, MBC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게 갈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시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5차례나 일시를 한 건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공적, 사적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시를 한 것과 관련돼서 사과부터 하는 게 전 우선순위라고 보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도요, 나중에 따지자고요. 이걸 누가 먼저 공개했네, 뭐 내용이 어떻네, 이거는 나중에 판단을 하고 일단 문자를 씹은 건 잘못한 거라고요. 그걸 인정부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이와 관련돼서 선을 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신했다면 국정농단? 제가 한동훈 후보한테 물어볼게요. 실제 대한민국 법률 안에 국정농단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국정농단은요, 정치적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 그것도 언제 만든?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든. 뭐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기 위해서. 아, 여의도 문법 안 한다면서. 여의도 문법. 아니 근데 사과만 하고 끝날 일 어떻게 국정농단이란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국민의 후보라는 사람이. 이 얘기 지금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뭐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 밟기 위해서. 절대 우리 입 밖으로 꺼면 안 되는 일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네?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자, 무엇보다 이 1심 논란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제 TV조선이 그 원문을 깠습니다. 실제 저는 이게 원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TV조선이 원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각 측에서 입장을 밝히겠죠. 뭐 이게 원문이다 아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신데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아무리 읽더라도 이게 어떻게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를 읽힐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캠프나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읽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과가 어렵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사실상 무릎 꿇은 거예요,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펑펑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요. 아무리 읽더라도. 자, 그런데 제가 이 원문을 읽다가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보낸 문자. 여기에 뭐라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습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검 뭡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있어서 마찰을 빚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불편하셔서 제가 사과드립니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쭤볼게요. 이게 대통령실이랑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어떤 전후 맥락이 있느냐? 이 문자 언제 보낸 겁니까? 2024년 1월 15일 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 뭐를 했느냐? 지들 멋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했습니다. 망치 두들겼어요. 이때 당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건부 수용도. 왜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점이 있다고요.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 중이다. 근데 지금 이 원문을 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미 대통령이 기준을 세웠는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준을 세웠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마찰을 빚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저는 물어볼게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우리의 기준을 벗어났던 겁니까? 우리의 기준을? 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원 특검도 제3자 특검안이라고 내놔가지고 우리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실제 민주당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걸 특검 국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내놓은 그 정쟁용 특검, 김건희 특검법도 우리랑 다른 깃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다퉜던 겁니까?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한동훈 후보는요, 민주당이 내서는 모든 특검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겁니까?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 국민의힘은 거부하자는데 조건부도 안 된다라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우리가 수용하자는 입장입니까? 그럼 뭐 다 수용해야겠네. 해병대원 특검도 수용, 김건희 여사 특검도 수용. 근데 저는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왜 자기 거만 안 돼? 다 윤 대통령 겨냥한 건데? 해병대원 특검도 결론적으로 목표는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도 목표물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근데 왜 자기 것만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건 다 하자면서. 자, 무엇보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왜 겉으로 말한 거랑 뒤로 얘기한 거랑 왜 달라요? 겉으로 말한 거 뒤로 얘기하면 왜 다릅니까? 자, 무슨 얘기냐?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면서요. 저 기억해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악법이라면서요, 악법.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걸 대통령과 말차를 빚냐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은 우리가 제3자 특검원을 내놔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특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사건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 판단은 남은 단계로 지금 단계에 특검을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법무장관일 때도 현재 후보일 때도 김건희 특검법 모두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왜 비대위원장 때는 불편함을 겪는 겁니까? 왜 대통령이랑 마찰을 빚는 거예요? 같은 주제인데? 같은 기준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네? 특검이란 기준을 가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기준을 가지고 법무장관 때는 반대, 비대위원장 때는 조건부 수용, 후보 때는 또 반대. 결론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질 땐 반대, 비공개적으로 보여질 때는 조건부 수용. 이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차라리 대놓고 처음부터 찬성하겠습니다, 조건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저는요 이와 관련돼서 왜 이 특검법을 우리가 조건부 수용하면 안 되는지, 이게 어떤 함정이 있는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설득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뭡니까? 겉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다, 이거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서 안 된다 라고 법무장관이랑 현재 후보 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비대위원장 총선 과정에서는 그걸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왜 겉에 보여지는 말과 뒤에 보여지는 말이 왜 다른 겁니까? 제가 영상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비대위원 수락 연설 이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십시오. 생각일 뿐이시고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가 여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말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동의한대요. 그러면 총선용 악법이면 안 받아야죠.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또다시 yes or no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특검을 반대하고 있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와 똑같은 깃발을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통화 내용이 드러나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이 특검 공세가 뭔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당장 지금 뭔가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받아주세요. 조건부 수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특검 받는 순간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법무장관 때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고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왜 법무장관일 때 얘기한 거랑 왜 비대위원장 얘기했던 건 다릅니까? 그것도 겉으로 얘기한 거랑 왜 뒤로 얘기한 게 다르냐고. 심지어 후보 때 얘기한 거 왜 다르냐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람의 주어를 안 가져간다고요. 사람의 주어를. 저는 특검의 주어를 가져간다고요. 특검. 저는 그것이 무슨 특검이 되든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은요, 다 반대한다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해병대원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저 다 반대한다고요. 왜냐? 우리는 기준점이 있다고요.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특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네? 언제는 찬성한다. 언제는 반대한다. 이 특검은 찬성해야 된다. 이 특검은 반대해야 된다. 특검이라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이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이고 똑같이 독소조항이고 똑같이 악법인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문자 내용이 진짠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는지, 우리가 내놓은 특검이라는 기준을 한동훈 위원장이 벗어나서 얘기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래도 이게 대안이고 이게 역발상입니까? 이래도? 네? 해병대원 특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지금 받아주자고 말하는 게 이게 대안이고 역발상이냐고요. 이건요, 앞으로 있을 민주당의 모든 특검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단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만 내놓겠습니까? 이제 별거 다 내놓을 거예요. 왜냐?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보였던 그동안의 과거 행적들, 최근 보였던 모습을 보면요, 전 이쯤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내놓을 모든 특검을 다 받아주자고 얘기할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요. 절대 대안도 아니고 역발상도 아니라는 것.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종편에 나오는 소위 보수를 자칭하는 패널분들입니다. 저분들이 모를까요? 이런 전후 맥락들을? 네? 실제 문자 내용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실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것으로 마찰을 빚었다라는 것.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사퇴 압박을 받은 것처럼, 뭐 때문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오로지 특검의 주어를 가져갔습니다. 특검의 주어를.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 좌파들의 특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는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하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엇? 특검 요건이 안 된다. 여야 협상이 안 됐다. 검찰, 경찰의 수사 중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는요, 특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어를 특검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발 특검은요, 우리가 절대 받아서도 안 되고 이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여지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당해봤어요. 두 번 당하기 싫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요. 더 나아가서 틀린 건 틀렸다고요.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예요? 제 뇌피셜입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해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 왜냐? 그건 사적 소통이 아니잖아요. 공적 소통이잖아요. 공적 소통. 맞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그것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특검과 관련해서 서로서로 얘기 나눈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공적 소통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지난 1월 15일 당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